안녕하세요. 전화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빗누리입니다. 전화모 아카데미 유튜브를 오랜만에 찾게 됐어요. 그동안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바쁜 일은 많이 마무리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이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순서를 가지고 제가 찾아봤게 됐어요.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 주시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전화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모는 네이버 대표 카페예요. 전국 지역 모임과 취미 활동으로 정보 공유 및 인맥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의 모임이에요. 전국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자 등의 모임. 지금 회원수는 현재 10만 4천여 명으로 회장님이 이렇게 전화물을 만드신 민들레 김종선 매니저님께서 현재 지금도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회장님이 만드신 모토는 나눔과 배려 더불어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한다면 더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모에서 여러분들이 관리 업무, 관리 시설, 그 다음에 격리 회계 모든 업무를 배워오셔가지고 우리가 모두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주제가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순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기본 용어를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용어들을 접해보지만 또 막상 설명을 하려 그러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든지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리고 회의 개최 공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최가 뭘까? 개최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거 이거를 개최라고 할 수 있어요. 개최. 그 다음에 정회, 회의를 일시정지, 일정 시간 동안 종로가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럴 때를 정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20분 뒤 언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그게 정회예요. 그런 정회를 이따가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거를 속개라 그래요. 속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그 용어를 속개. 그 다음에 동의. 회의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발표, 의견을 같이 한다는 표현으로 동의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회의의 기본 용어는 개최, 정회, 속개, 동의 이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종족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사 종족수하고 의결 종족수. 의사 종족수는 회의 개최에 따른 최소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회의 개최, 그러니까 회의가 소원될 수 있는 최소의 구성원.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과반수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의사 종족수라 그러고 의결 종족수, 이건 뭐냐면은 회의 결정, 즉 심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를 위한 최소의
최소의 구성원. 이것도 말하면 구성원에 어떻게 돼요? 거의 보면 가반수로 지정을 하겠어요. 의결 정족수도 구성원의 가반수. 즉 의사 정족수는 성원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고 의결 정족수는 안건 의결을 하기 위한 최소의 구성원을 의결 종족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결 과반수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 등 제1항에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은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방법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14조 제9항에 있어요. 이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과반수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의결사항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구성원 과반수로 어떻게 정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이거 제3항에 보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보면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층별로 세대별로 구획한다는 게 관리규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규약에 선거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이 구성원이 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 말이 있길래 이러다 보니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구성원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을 때는 3분의 2 이상이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유추 적용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살펴보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의 정원이 7명이에요. 관리규약의 정원 7명. 그러는데 우리가 3분의 2만 선출됐어요. 3분의 2.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는 5명이잖아요. 이 5명 이상, 5명이 선출해도 5명이 정족수가 되는 거고, 구성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수가 되는 것이고, 6명이 선출되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기 때문에 6명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7명이 선출됐으면 당연히 구성원은 7명이 되는 것이고 3분의 2 이상 선출은 5명만 됐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5명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이 선출되었다. 이랬을 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3분의 2에 미달되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있는 정원 7명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 그러면 정족수는 어떻게 될까? 정족수는 5명일 때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 이상 선출됐기 때문에 이 5명이 구성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사 정족수, 그러니까 성원될 수 있는 정족수는 5명에 대해서 가반수, 3명이면은 성원이 되고, 그 다음에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는 5명의 구성원 5명의 3명이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4명이 선출됐다. 4명이 선출됐다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7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7명. 왜? 3분의 2 미만이면은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정족수는 어떻게 돼요? 7명에 대한 가반수, 4명이 돼야지만 회의가 성원이 되고, 그 다음에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도 7명의 가반수, 4명이 되어야지만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약간은 조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관련 법령에는 이렇게 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구는 관리규약을 참고로 그 정원이 정해지고, 그리고 참석자가 아닌 구성원이라는 것을 꼭 참고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참석을 했어요. 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반수, 이거는 맞아요. 3명인데 만약에 4명이 참석을 했어요. 4명이 참석을 해서 4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가반수는 3명이잖아요. 가반수. 이 2명이지만 3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게 의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결 정족수는 3명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착오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을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것도 진짜 하냐 하지만 정말 또 정말 생소하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의 그 초보 소장님들은 첫 회의 진행에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가보지 않는 길, 해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움이 들거든요. 한번 해보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처음 회의를 주간은 아니지만은 회의에 대해서 참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모를 때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은 참석자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7시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이렇게 참석을 해요. 한 번 오시다 보면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장님들이 참석자 소개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회장님, 그 다음에 감사님, 그 다음에 총무이사님, 그 다음에 환경이사님,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이사님, 그 다음에 매 선거구 동대표님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성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참석자가 다 이렇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몇 명이라는 걸 알잖아요. 구성원 7명 중에서 의결 종족수는 4명입니다. 오늘 제14기 1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7명 중에서 의결 종족수는 4명이고 송원,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는 4명이지만 지금 5명이 참석되었으므로 송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개회 선언을 합니다. 3번 개회 선언.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입주자 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을 두드리면서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인사 말씀, 누가?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간략하게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어떻다는지, 아니면은 지금 단지 돌아가는 사정이 이러는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따른 협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방청객이 있다 그러면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으며 의장이 발언권을 허가한 경우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을 하고 해야지, 안 그렇다면 만약에 방청객이 와가지고 발언권도 없이 하다 보면 회의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인사말을 할 때 이런 협조사항, 안내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안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회장님이 안건 상저 및 심의 의결에 다음은 안건 상저 및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1호 안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기회의 일자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의사봉 3번을 때리게 됩니다. 땅땅땅. 그러면 관리소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이 제안을 했다는 거 알잖아요. 제안은 동별 대표자님도 할 수 있고 입주자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리소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1호 안건에 대한 의결 주문 사항과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명이 끝나면 이때 회장님께서 1호 안건에 대해 토의의 의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동별 대표자님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중지를 모아집니다. 모아지면은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과반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면 그게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제14기 정기회의 일자를 결정하였습니다.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결정 전초 전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1호 안건은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봉 3번을 때리면은 이게 이제 의결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듯 1호 안건, 2호 안건, 그 차수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 1호 안건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 다음에 안건은 이렇게 됐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기타 토의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건은 우리가 입주자 등에게 개최 공고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게시판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안건이 아는 이렇게 차기 회의 안건이라든지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동별 대표자가 모여 있을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차기 회의 때는 이러이러한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차기 회의에는 이러이러한 데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기타 토의 사항을 간략하게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고사항이 들어가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보고사항이 이 5번 안건 전에 이렇게 관리사무소장님이 보고 단지에 그동안 한 달 동안 이루어졌던 한 달 동안 했던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때 안건 하기 전에 하는 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토의사항까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이 들어가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지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차기 회의 개최 일시 안내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다음에 동 대표님이 다 모였기 때문에 차기 회의 일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다음에 3월 20일 날 차기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하지만 여기가 맨머리가 아니라 다시 또 폐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뭐든지 개해 선언을 했으면 이렇게 마지막에 폐해 선언을 합니다. 개해 선언도 누구냐면 입주자 대표 회장님, 그 다음에 폐해 선언도 입주자 대표 회장님. 이상으로 2022년도 제14기 제1차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걸로 오늘 모든 회의 일정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는 전화먹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전화모는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으니 네이버 대표 카페, 전국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자 등의 모임 전아모하고 항상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전화모 아카데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